벤치프레스나 OHB 같은 밀기 운동할 때 라인업 자세처럼 견갑을 상방회전 시켜놓고 해도 될까요? 그게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발을 들었어요. 후인 하강을 하면 네거티브가 제일 길어지죠. 후인 하강이라는 게 견갑 입장에서 뒤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견갑은 하방회전이 걸려요. 이렇게 하방회전이 걸리는 거고, 하방회전이 되면은 쇄골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쇄골의 위치가 중립 위치가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거티브 구간, 어깨관절 입장에서는 제일 늘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이거는 벤치도 마찬가지예요. 벤치도 후인 하강을 하면은 쇄골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 입장에서, 가슴 입장에서 가장 많이 근섬유가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하면 어깨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가슴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후인 하강을 고정한 상태로 밀게 되면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어깨 입장에서의 가동 범위도 제한이 생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후인 하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면 여기까지 밀 수 있는데, 상방 회전을 하면 이렇게 밀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밀어지는 범위도 차이가 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관절 입장에서 이 관절면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과하게 쓰질 않기 때문에 어깨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무브먼트가 이 상방회전에서 나와요. 만약에 상방회전을 걸지 않고 후인 하강을 걸면 견관절 입장에서는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구간에서는 무조건 후인 하강을 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거티브 구간에서는. 근데 우리가 무게를 밀어내는 구간에서는 후인 하강을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약간 상방회전을 줘서 내가 타겟팅하는 근육의 수축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절 입장에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후인 하강을 오래 했던, 저한테 지금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후인 하강만 계속 했던 분들은 어깨나 어디 관절, 목이나 뭐 등이라든지 어디 관절 한 군데씩 다 안 좋아. 왜냐하면 관절을 한쪽 면으로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형님, 3두 운동할 때 덤벨 킥백 하는 게 좋을까요? 킥백 자극은 좋은데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너무 적어 고민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킥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은 운동입니다. 킥백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특히 뭔가 킥백하면은 여자가 하는 운동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전 수축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킥백을 꼽아요. 완전 수축 트레이닝 중에 3두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왜 킥백이 제일 좋은 3두 운동, 그러니까 수축 입장에서 제일 좋은 3두 운동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킥백을 할 때 요거 3, 4kg밖에 안 쓰거든요. 요거 4kg인데 4kg로만 해도 뒤집니다. 자, 첫 번째, 킥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완골의 위치가, 이 팔뼈 있죠? 얘의 위치가 몸통보다 뒤로 와야 돼요. 이게 몸통보다 뒤로. 이거를 우리가 견관절의 심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보다 팔의 위치가 뒤로 와야지 3두의 완전한 수축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을 뒤로 피잖아요. 그럼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깨가 말리는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으로 이 가상의 벽을 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주먹을 가상의 벽을 민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밀면 3두가 쥐나는 느낌이 빡 들어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힘을 주면서 팔을 내가 필 수 있는 최대치까지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불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을 할 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항상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레그 익스텐션 할 때 초보자분들도 다리를 이렇게 피는 운동 하잖아요. 레그 익스텐션. 다리를 이렇게 피는 운동하면 무릎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레그 익스텐션 하면은 근육이 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타는 느낌을 내 전신에서 만들 수 있으면, 장담하는데 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타는 느낌을 만드는 테크닉을 다리나 뭐 삼두나 이런 데서는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가슴이나 등이나 어깨나 뭐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서는 못해. 자, 그렇게 되면은 성장의 한계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중량을 막 늘리죠. 중량을 막 늘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결감이 느낄 정도의 완전 수축 테크닉이 없는 상태에서
중량이 늘어나면 근육은 생각보다 안 늘어나요. 근육의 부피가.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추론이기는 하지만 근섬유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풍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근육은 70% 정도가 수분이잖아요. 그 물풍선을 이렇게 밀어낼 정도, 그러니까 수분으로 이렇게 막을 밀어낼 정도의 뭔가 압력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압력이 제일 쉬운 게 그 자결감이거든요. 그런 압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근비대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역도를 하거나 파워리프팅을 막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비대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펌핑 형태의 트레이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벨컬 할 때 수직 저항 컬과 팔꿈치 고정 컬 중 뭐가 더 좋다 보시나요? 항상 첫 번째는 펌핑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겹치겠죠? 우리가 보디빌딩 관점에서 근육을 터뜨리겠다. 근육에 내가 원하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자극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면은 팔꿈치를 고정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가 보조근을 써서 이제 주변 근육, 뭐 어깨라든지 뭐 코어도 더 많이 가져다 쓰고 뭐 이렇게 승모근도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많은 근육들을 동원해서 무게를 많이 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드래그 컬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드래그 컬보다는 고정 컬을 먼저 하는 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 고정시킨 상태에서 컬을 해서 불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드래그 컬을 혼용해서 고중량의 트레이닝과 고펌핑의 트레이닝을 같이 하는 거를 제일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무겁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겁게도 하고 펌핑감도 없고 속도를 빨리도 해보고 속도를 아주 느리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라는 거에 다양한 각도의 자극을 주면 근섬유는 당연히 가장 다양한 볼륨을 얻게 되겠죠. 근데 펌핑감과 부하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는 부하라는 게 근육으로 그 부하를 온전히 다 컨트롤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렝스 프로그램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내가 5 곱하기 5를 하는데 그 5 곱하기 5를 신장 반사 같은 걸 안 쓰고 온전하게 가슴 근육으로 다 받아서 가슴 근육의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5 곱하기 5 프로그램을 하는 건, 그건 보디빌딩 트레이닝으로 봐야 돼요. 근데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뭐냐면 신장 반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5 곱하기 5는 파워리프팅, 보디빌딩은 뭐 8에서 12에 이게 보디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를 내가 원하는 주동근으로 모두 컨트롤하는 게 보디빌딩 형태의 트레이닝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반대로 8개에서 12개를 하는데 그거를 반동을 쓰면서 이렇게 탕탕 치면서 신장 반사를 쓰면서 하는 트레이닝은 보디빌딩 트레이닝으로 안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육으로 온전히 내가 컨트롤을 하면 5 곱하기 5 같은 트레이닝으로도 펌핑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이 터질 것 같은 펌핑감을. 근데 거꾸로 근육으로 네거티브를 다 받지 않고 신장 반사를 팡팡 쓰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5 같은 트레이닝으로 자극을 얻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상체 운동만 하고 나면 어깨에서 사각사각거리는 모래 소리가 나네요. 처음에는 별 통증 없다가 이제 살짝 통증이 느껴지는데 회전근개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하고 혹은 어깨 운동을 할 때 어깨에서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 화열음처럼 슥슥슥, 아니면 떡떡 이런 거 이렇게 떡떡떡 하는 이런 소리 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통증이 없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증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전근개의 역할을 되게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뼈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제 글레노이드 뽀사라 그러고, 얘가 상완 골두잖아요. 휴머러스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휴머럴 헤드가 글레노이드 뽀사의 중심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 이렇게 중심에 있도록 위치시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회전근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회전근개라는 게 안쪽에 하나, 견갑 아래, 견갑하근 하나, 위에는 극상근 하나, 뒤에는 이제 극하근하고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상완 골두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위 하나, 옆에 하나,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글레노이드 뽀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상완골이 이렇게 이동이 돼. 어느 한편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움직일 때 관절면 안에 상완골두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굴러가거나 움직이면서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전근개를 일단은 뭐 면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회전근개 말고도 그 바깥에 있는 큰 근육, 뭐 대흉근이 될 수도 있고 광배근이 될 수도 있고 승모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큰 근육에 의해서도 탈중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힘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간고 레슨 50분 1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50분에 100만 원? 아니, 존나 웃긴데? 우리나라에서 운동 쪽에서 가장 석학으로 불리는 홍정기 교수님 세미나가, 제가 토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또 그 홍정기 교수님 세미나의 세미나 비용이 28만 원 정도 돼요. 시간은 5시간, 1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인원이 30명이 풀로 찼습니다. 그러면은 한 9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죠? 9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금액이 5시간 동안 홍정기 교수님이 수거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시간으로 엠빵을 하면은 한 1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강고 씨의 레슨 50분 비용이 홍정기 교수님처럼 받는 거다. 와, 대단하네. 제가 볼 때는 지식으로 따지면 홍정기 교수님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돈을 받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50분 수업이나 1000만 원 받을래, 할 수 있죠.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가치 측정, 나의 시간을 측정하는 건 내가 측정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게 팔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구매해 준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가격을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50분에 100만 원이면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1회 수업은 100만 원인데 30회 수업을 하면은 회당 한 10만 원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전형적으로 헬스장에서 사기치는 건데,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환불 안 해주려고. 옛날에 그 강고씨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뭐 1회는 몇십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원래 수업료는 뭐 회당 얼마였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보통 헬스장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유형이 이거예요. 헬스 이용권 한 달이 20만 원이야. 근데 1년을 끊으면 월 3만 원이야. 이게 이제 1년을 끊으면 36만 원인데 한 달을 끊으면 2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1년 끊잖아요. 그 1년을 끊고 나서 환불을 하려 그러면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사기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게 이제 PT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원래 PT가 1회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0회 하면은 회당 5만 원이야. 그리고 나중에 환불할 때 회당 20만 원으로 친다. 이렇게 이제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 피트니스 업계의 관행이죠.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환불 규정까지 명시해야 되는 헬스장 가격 표시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 헬스장 가격 표시제를 올바르게 시행을 안 하면은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로 뭐 강고씨가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50분에 100만 원, 이거는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강고 인스타 본인 피셜이에요. 본인 피셜이에요, 진짜? 진짜 본인 피셜이에요, 이거? 인스타에 50분에 100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야, 상남자네, 진짜. 이제 강고씨가 내가 항상 좀 재밌게 보는데 상남자야, 상남자. 진짜면.